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 긴장감이 완화된 글로벌 증시. 이와 함께 역사적인 숫자 코스피 5천을 확인한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 들어 조금 힘이 빠지긴 했지만 한번 올라섰으니 이제는 새로운 지평을 연 국내 증시. 앞으로 5천 시대를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년 1월 22일 우리 증시 개장 이후 46년 만에 5천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오늘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벅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쇼긴 하지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오늘은 시장 분석을 좀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증시 진단하고 전략 세우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경락 대표님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오늘 공개 방송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공개 방송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이니까 좀 텐션 올려서 파이팅 넘치게 한 시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이 오기까지를 좀 살펴보면 뭐 실적, 글로벌 유동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상승을 가장 크게 뒷받침한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의 코스피 5천을 단기적 고평가 구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재평가 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그 5,000포인트로 온 거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투트랙이 컸고 거기에 현대차까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제가 여기서 포착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이제 이 3인방의 IT를 주축으로 움직이는데 5천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 다 찍었으니까 종착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간을 다 시켜놨어요. 또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림 자체가. 이거는 어디까지 끝날지. 그리고 저는 뭐 실적 발표 하이닉스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실적 좋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 시장의 샌디스크, 오늘 뭐 키오시아, 난야테크 등등 지금 매물이랑 엮이면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이거는 쉽게 꺾이지 않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천원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이 그 숫자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계속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의 또 새로운 생각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천은 끝이 아닌 이 숫자일 뿐이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지수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죠.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시장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이광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어요.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목표가를 또 만드는 것, 저는 지금 그 숫자를 보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숫자보다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4,000포인트, 또 4,500, 또 5,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할, 뭐 최근에는 현대차의 역할, 앞으로 이제 뒤를 이을 수 있는 순환매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와 같이 시장이 조금 위축될 때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올해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었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1년, 2년 동안에 잘 갇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기적, 장기적 수급에 대한 포지션이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는 또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외인, 특히나 이제 메이저 수급 중에서도 외인 수급들은 아무래도 바스켓을 큰 종목들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증시 부양 정책, 코스닥 활성화 정책, 국민 성장 펀드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신성장 재료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려감은 남아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끈 주역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에 대한 현 시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궁금한데 두 분이 또 반도체 하면은 두 분 아닙니까? 먼저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께 반도체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은
상승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먹을 게 좀 적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샌디스크나 뭐 글로벌 시장 매물이 다 업황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양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 물론 뭐 굉장히 클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싼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가들도 있을 것이고 기관 쪽에서 일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냐면요. 지금 실적 장세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시장이. 그럼 이번에 반도체는 실적 장세의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작년 3분기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좋았고 4분기도 좋았단 말이죠. 그 낙수 효과를 보는 종목들이 3분기 미닝 어닝 미스였는데 이번 4분기 때 턴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재끼려고 하면서 실적 시즌에서 반도체가 부상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투자했던 외인과 기관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이거나 큰 그림,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 자금들은 코스닥의 스타 종목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1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이 10조 원 되는 거. 한미반도체가 1조 원부터 시작했고 이스페타시스가 1조 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류의 종목들을 굉장히 원할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데 올해 실적 턴이 가장 큰 종목들 위주로 스타 종목들을 계속 키우려고 할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실적 시즌이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뭐 리뷰 때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류의 종목들 체크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갈 거예요. 네. 마지막 피날레는 그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되는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 중에서 서서히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충분히 더 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과 함께 생길 수 있는 분위기는 염두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중소형주들 안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스타 종목들을 발굴해야 할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이경현 대표님이 예전부터 소개해주신 수급 레이더 포착된 중소형주들 가는 종목들은 네. 계속 또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우 대표님도 반도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공대 출신, IT 잘 보시는 전문가 중에 네. 한 분이시잖아요. 반도체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반도체 네.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힘이 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큰 종목의 집중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위치를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눈높이를 높은데 과연 반도체 소부장들은 안 따라올까?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와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 자체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빅테크의 이 구매 담당자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이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힘겨루게 한다. 물론 우리는 해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주도권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제조사에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코스피 5,000P에 대한 포인트가요. 대만 증시와 상당히 이제 많이 곁눈질을 합니다. 네. TSMC에 대한 시총에 우리 증시를 비교할 때도 있었고요. TSMC에 대한 시총에 삼성전자를 이제 비교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치 평가를 다시 할 때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반되는 소부장에 대한 움직임들. 저는 차별화 장세를 좀 예상을 하는데 스타 기업이 필요하다. 저 역시도 그 스타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가 어쩌면은 대미 투자에 있지 않을까. 로봇도 대미 투자에서 제가 발굴했는데 대미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또 반도체 기업들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스타 기업들 미리미리 좀 발굴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대미 투자를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미 대미 투자하는 한 종목들,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이광우 대표님 종목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자세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5천을 확인한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진단과 앞으로의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종목들이 강한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이번 주 내내 조금 리뷰 종목으로 올라오는 모습 인상적인데요. 벌써 101% 넘는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78% 넘는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68%대 상승률이고요. 덕산 하이메탈 60% 가까운 상승률, SFA 반도체와 비나텍 54%대, 51%대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좀 계속 잘 가는 이기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들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코리아 서킷, 제주 반도체, 덕산 하이메탈, SFA 반도체의 특징은 다 반도체 후공정 쪽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후공정이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예상할게요. 전공정 쪽도 이제 시작될 거예요. 다 투트랙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 전공정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 이러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차트 보면서 두 종목 정도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가 이제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지금 기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비덴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FC BGA 관련돼 가지고 지금 특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분기로 지금 그 계약하는 게 아니라 1년치 계약한다는 얘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 그림은 52주 신고가 계속 만드는 것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종목 중에 덕산 하이메탈, 어제 이광모 대표가 또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덕산 하이메탈이 단기간에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수급은 여전히 외인 기관 동시 순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다.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고,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은 하나예요. 솔더볼은 FC, 좀 전에 말씀드렸던 FC BGA에 들어가는 볼인데 글로벌 1등이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1등, 뭐 특화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위주로 먼저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코리아 서킷도 시작입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시즌 1부터 가져와서 지금 거의 500% 가까이 수익이 났을 텐데 맞아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아직까지 갈 길이 참 먼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반도체 이야기했던 종목들은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로봇 하면은 또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죠. 뉴로메카입니다. 352%. 정말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해성 에어로보틱스 101% 넘는 강한 탄력, 큐라클 80%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알죠? 성대모사와 함께 보여주시는 종목입니다. 78% 가까운 상승률, 르미르와 에이비온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뉴로메카 가져오신 지 2달도 안 됐어요. 거의 한 달 된 것 같은데 300% 엄청나거든요. 날아간 건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두고 제가 갈 놈은 간다 라고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놀랬거든요. 뭔가 이제 수익률을 찍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갖고 온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를 때, 아주 고요할 때 뉴로메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광무백스는 올라오는 동안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물론 이제 뉴로메카는 그 다음에 타자다. 이제 대미 투자 포인트. 저 오늘 반도체도 대미 투자가 포인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로봇,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2차 전지 공장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도 보셔야 돼요. 제가 현대제철도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대미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관계 있는 로봇주들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1월 달만 노리는 매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연중에 다시 한번 뉴로메카 내려오면 또 살 자리 볼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볼 거고, 일단 오늘 또 의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해주셨네요, 오늘은. 얘가 맞아요. 정확한 포인트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섹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전고체도 로봇이다라는 슬로건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로봇에 투입되는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형태가 전고체로 투입된다는 것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발열과 내구성과 그리고 또 오래 장기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도 로봇이다라는 포인트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만큼 로봇주가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로봇에 연결되어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주가에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부품 기회사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지켜보셨죠? 로봇에 들어가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역시 공대 출신은 다르다라고 댓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로봇 그리고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까지 지금은 주목해 봐야 한다. 관련해서 또 잠시 후에 주목해 볼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5천을 향해 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던 종목들 리뷰 함께 들어봤는데 코스피 5천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과 방송이라서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고급 정보들 어디서 더 소개를 해주실지 내일은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또 상한가 갔다가 네. 풀긴 했지만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상한가하고 지금 상한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류의 종목들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부분 다 올라가요. 그죠? 내일 유튜브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모양이 만들어진 것도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 갖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방송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작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000p 새로운 낙수 효과는 코스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내일 오후 1시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부터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도 5시 10분 이 네. 길을 또 책임져주는 시간 준비해 네. 주셨을까요? 매주 매주.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애프터마켓 열리는 시간대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경제TV의 이강무 전문가의 얼굴 클릭하고 오시면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 미리 들어오시고요. 또 유튜브에 오시기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네, 콕 집었던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맞아요. 오늘 갔어요. 아주 대단히 잘 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찍어본다고 할 뻔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뿐만 아니라 정말 네. 많은 종목들이 이광무 대표님이 선물 같은 시간에 소개를 또 해주시는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주셔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5천을 이끈 주역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로봇 모멘텀 받아간 2차 전지 이 시간 소개해 주셨던 전고체 주들도 강했던 하루. 거기에 오늘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MK전자, 사마콘덴서, 코인테크 가져와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ENF 테크놀로지, 넷마블, YC캠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경락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새 종목 선정해 주셨을까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스토리상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어제 삼성전기 보고서가 올라왔었는데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됐어요. 기판이나 어떤 전장 부품들이 1년치 단위로 지금 계약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쇼티지의 전조 영상처럼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외국인들이 집중적, 어차피 이것도 수급 포착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온 것들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스토리 그리고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선정해 주셨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이유 좀 네. 들어볼까요? 좋은 소식의 뉴스가 있는데 안 갔던 종목들이에요. 네. 생각보다 하방 지지 잘 되어 있는 종목. 사실 안 갔다기보다는 잘 자리를 지킨 시청자분들이 좀 저가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타점에 좀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네, 여전히 기회를 주고 네. 있는 종목 선정해 주셨다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MK전자예요. 네.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본딩 와이어라고 하면 야 그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실적은 뭐 받쳐줘도 못 가는 스토리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딩 와이어는 뭐 와이어를 옆으로 껴가지고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옛날 기술인데 이럴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삼성전자나 TSMC로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패키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저렴한 것을 선호할 거예요. 그럼 본딩 와이어가 또 일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엮일 수 있다. 피지컬 AI 쪽. 그리고 솔더보그 같은 경우는 저온 솔더보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HBM4 하단에 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솔더볼도 이제 또 수혜 볼 수 있고 또 FPGA 시대에 솔더볼은 판매량이 증가할 테니까 엮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의 가장 성장 모멘텀은 팔라듐 와이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리노공업 아시죠? 그 포고핀 만드는 네. 리노공업에 얘네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앞으로 리노공업, 그러니까 소켓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그건 새로운 매출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소켓 같은 경우에는 LPDDR을 4개든 5개든 쌓아가지고 그거를 대각선으로 이어서 붙이거든요. 이게 소캠이에요. 여기에 NK전자의 와이어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자금들이 붙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미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소캠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2월 달부터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실적에는 아직 미비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맞기 때문에 참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네. 시장에 안 나와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예,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요. 자, 거래량 최근에 붙으면서 이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이거 왜 붙나 했었거든요. 붙으면서 모양 만들어졌고 호가가 얇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 대량 거래량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봐요. 뭔가 이야기가 돌면서 붙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MK전자 풀어주신 고급 정보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K전자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ENF 테크놀로지도 바로 만나볼까요? 아마 이제 이 종목은요.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했고 또 이경락 대표도 끊임없이 했는데 저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경락 대표의 이야기를 자주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있거든요. 네. 저희 둘 다 화학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높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ENF 테크놀로지는 화학 소재를 공급해주는 회사인데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 쪽에 양쪽에 이 화학 소재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반도체에 저는 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때 이 일본과 이 수출 규제 품목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피해를 봤었던 여러 가지 뭐 에칭 공정, 포토 공정 여기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때 SK 하이닉스와 연구 개발을 집중했었던 회사가 ENF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이나 아니면 낸드 쪽에서 가장 선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마진의 화학 소재에 대한 사용은 ENF 테크놀로지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여기에 저는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그밖에 뭐 캠트로닉스, 뭐 후성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연차적인 순환매도 기대를 해요. 근데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EUV 공정이 되고 또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하이엔드 미세화가 되면은 화학 공정이 이전에 두세 차례 들어갔던 화학 공정이 뭐 적게는 4-5번, 뭐 보통 한 7번, 8번 반복적으로 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계속 소모되는 거는 화학 소재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반도체 형태보다 조금 더 다수의 화학이 들어가니까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한 개를 만들더라도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추이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ENF 테크놀로지도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해외 이 수출에 대한 해외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된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조금 적점에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혹은 뭐 어떤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처럼 이제 하방 지지를 잘 주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어제 45,000원을 다녀오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평선이 수렴된 위치까지 또 올라왔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가 오늘 또 들어왔으니까 하방 지지와 함께 추세 전환. 이평선이 모두 다 삼각 수렴되어 있는 위치라서 네. 추세 전환 변곡점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힘을 모았다.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앞으로 탄력 기대해보자. ENF 테크놀로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사막 콘덴서인데요. 지금 이제 이광호 대표가 ENF 테크놀로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광호 대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대미 투자 얘기했잖아요. 네. ENF 테크놀로지가 그 미국의 텍사스 공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TSMC 들어가게 되고 삼성전자 들어가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가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미 투자 최대 수혜주가 맞다는 얘기를 본인이 시작해놓고 까먹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류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저는 사막 콘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를 이제 선택한 거는 지금 어제 삼성전기 보고서가 저한테는 큰 영감을 줬어요. 삼성전기가 원래 월당 아니면 분기당 MLCC를 공급 계약을 하는데 연간으로 지금 MLCC를 계약을 한대요. 이거는 쇼티지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뭔가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1년치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조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MLCC 부족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막 콘덴서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지금 MLCC가 부족해지는 것은 가전 쪽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전장이나 로봇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그 MLCC 확보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뭐 대만의 야교 이런 것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MLCC 관련된 기업들. 사막 콘덴서도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MLCC 부족 현상이 서서히 시작된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는 MLCC를 사막 콘덴서 거 써요. LG그룹도 사막 콘덴서 거 쓰고요. 자동차 전장 쪽에서는 사막 콘덴서가 이미 많은 부분 업력이 있고 또 전장 쪽에 들어가는 MLCC 전문 기업으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전장용 MLCC를 시키는 기업이니까 야 이거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얘도 수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부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어차피 로봇도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게 MLCC거든요. 이게 이제 전류가 흘러가고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자동차 전장, 산업용 전장을 만드는데 애석하게도 실적은 그동안 터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서버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도 서버 쪽 그 퀄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버 쪽까지 MLCC가 터지게 되면 매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죠. 기업 실적은 항상 고만고만한 기업입니다. 큰 폭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계속 꾸준한 기업인데요. 뭔가 올해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인들의 선제적인 접근, MLCC가 과연 쇼티지가 발생할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최근에 외인들의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갭 띄워넣어서 움직여놓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갭 띄워놓고 돌파를 해놨는데 여기서 저도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MLCC 쇼티지의 전조 현상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글로벌 MLCC 부족 분위기와 함께 로봇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막 콘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시간이 없으셔서 할 시간이 그렇기도 하고 없지 않으세요? 저는 게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좀 승부욕에 아. 또 그런 이제 승률에 집착하는 편이 있다 네, 보니까 네. 하면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에너지를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근데 이제 이토록 이제 게임에 대한 제가 뭐 직접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도면은 사실상 좀 유명한 게임이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주변 영포티들 네. 아마 이제 게임 세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다 게임을 또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게임들이 또 유행하는지 또 귀담아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넷마블이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게임주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는 나 혼자발 레벨업이라든가.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또 업데이트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븐 나이츠, 이게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흥행했었던 건데 네.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올해 이제 이 한중 외교,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부터 해서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문화예술 쪽의 지원금, 네. 물론 이제 게임 컨텐츠라고 명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문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중국이 외자판호를 많이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텐데 네. 게임주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실적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주 선택할 때는요, 대작을 앞두고 있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꾸준하게 그 오랜 공백 동안에 실적을 지켰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넷마블이다라고 얘기드리겠고요. 네. 일단 이제 주가의 흐름과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조가 사실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실적을 내비치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 오늘 외국인가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주가에 대한 위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좀 지지부진했는데 2월 달과 3월 달에 신작 게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충분히 저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음 신작에 대한 관심을 가져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사실 쉬는 기간과 저점에 대한 지지를 받아서 변곡점. 사실 손절 라인 때는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47,500원 정도 위치 잡으시면은 사실 주가에 대한 변동성 타이밍 노리면서 손절은 짧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넷마블 제시해주신 손절 라인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코온테크 가져와 주셨어요. 맞나요? 코인테크. 코인테크 죄송합니다. 코인테크는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 안 했었나? 수급 포착이 안 됐었나? 봤더니 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기존에 수급 포착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 예. 네. 아니 제가 아무리 본 것 같아요, 저는. 못 예, 본 못 것 봤죠, 같- 이것도. 맞아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수급 포착 된 것들에 내에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수급 포착 돼야지 종목을 보는데 이거는 안 됐던 것 같아가지고 왜 안 됐을까? 참 저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돼가지고 가져 나왔습니다. 네. 코인테크는 우리가 한 번씩은 언급할 만한 종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이체전지 ESS 관련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다, 뭐 ARM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동사는 턴키 방식으로 공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파운드리 기술력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의 대명사적인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안 했다는 얘기가 좀 못내 아쉬웠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좀 수급 포착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자동화. 이체전지 자동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규모 ESS 자동화 공정 수주를 따냈다는 얘기가 나면서 올라왔는데, 자, 요런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턴키예요. 이걸 이체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안 돼요. 배터리 쪽에서 이제 매출이 찍히니까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다,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물류 자동화, 공정 자동화, 턴키 방식으로 다 파운드리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외인들 최근에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뭐 ESS 공정 자동화 수주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선지가 올라오는 분위기에 또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올라오는 게 공장 자동화랑 연결됐다라고 봅니다.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검증받은 기업이니까요. 52주 신고가 만든 시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때려먹지 않으면 가져가는 것이 맞다, 항상. 자, 종합점수 80점.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에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코인테크 기술력과 함께 눈여겨보자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YC캠입니다. YC캠.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분류되는 거는 유리기판용으로 이제 종목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유리기판이 아니더라도요, 웨이퍼 단계에서 코팅하는 것에 대한 혹은 또 세정에 대한 담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자연스럽게 유리기판 코팅에 대한 기술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일단은 YC캠 같은 경우에는 HBM용으로도
이 쓰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에서 SKC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HB테크놀로지 사실 반도체 소부장 움직임들이 먼저 이보다들 먼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YC캠도 그와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YC캠은 다른 여타 기업들은 SK 앱솔루스에 대해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YC캠은 삼성전자 쪽으로 다리를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화려한 또 백그라운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YC캠에 대해서 아마도 좀 오랜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삼성전자 향후로 성장성을 보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기 전에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종목은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기관도 함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오늘 제가 가진 포인트는요, 저점입니다. 박스권에 대한 하단이기도 하고요. 주가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가 이탈한다면 물량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타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온다라면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1차적인 위치는 24,500원 정도. 그 다음에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레벨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면 최선호주는 SKC, 네. 뭐 HB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순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그 네 번째 종목이 YC캠이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C캠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지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이 시간 소개해 주셔서 많이 오른 종목들도 보이고요.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주실지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SPG 시즌1의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것도 한 300%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그때 SPG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로봇 감속기 쪽에 하나 투자한다라고 하면 SPG만 맞아요, 투자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은 저는 그래요. 지금 장세가 조금씩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로봇주 쪽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SPG는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차익 실현하고 실적 장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량을 한 번에 던지지는 말고요. 한 5분의 1씩 쪼개면서 물량을 줄여놓으면서 실적 장세 또 만들어질 때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는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수급포착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겨냥해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실적 장세를 준비하되 한 번에 물량 털지 말고 어차피 로봇의 가장 강한 테마 중에 하나가 또 SPG거든요. 감속기니까 분할 매도로 조금씩 종목을 이동하는 전략 시작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간 많이 오른 만큼 분할 매도하면서 실적 장세를 대비할 총알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광우 대표님 첫 번째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국민선장펀드가 맞아요. 초창기 때 형성될 때 아주 IB 투자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같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종목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연결고리.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국민선장펀드에 대한 창투사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오히려 모멘텀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었던 스페이스 X가 터져가지고 초창기 때 큰 움직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점차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 미래에셋 증권이 좀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이 가격대를 갖고 계시다라면은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으로 가셔야 돼요. 지분 투자 관심으로 해서 IPO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해 연초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조만간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스펙스 관점으로 해서 이 종목이 반등 시도할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21,000원 라인대를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조금은 급등사 연출됐을 때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물론 올라타는 매매를 진행하셨지만은 주가 대응이 좀 미흡했고 이번에 선택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좀 인지하고 인정하고 반등하면은 매도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스페이스 S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미래에셋 증권이 먼저이지만 얘도 어느 정도 좀 뒤를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선을 했을 때는 16,000원 지금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박스권의 위치이거든요. 요 라인대를 목표가를 보시고 비중을 여기서부터 차츰 계속 줄여나가자. 네. 스페이스 S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얼마만큼 파급 효과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미래에셋 증권하고 차이점 이야기 들으면요.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 X 쪽으로 2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4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네. 차이가 크죠? 그러면은 미래에셋 증권으로 보는 게 맞고 스페이스 X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실 이광우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이후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네. 좋은 수익률을 당시엔 보여주는데 좋았어요. 이렇게 종목만 알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매도 타이밍을 잘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반등 시 미래에셋 증권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HPSP. HPSP. 네오셈 할까요? 네오셈. 자, 어떤 거 할까요? 네오셈 하시죠. 네, 네오셈이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HPSP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네. 자, 네오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SD 테스터 관련된 기업이에요. 지금 샌디스크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키옥시아 날아가는 거 보이죠? 지금 전 세계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왜 안 가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M디바이스 잘 적어 놓으세요. 엑시콘 이런 기업들 다 얘기했어요. 다 SSD랑 연결되는 기업들인데 다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은 왜 안 가냐? 대한민국 소부장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식은 항상 키높이가 맞춰져요. 네오셈은 SSD 테스트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지금 샌디스크 주가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이거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막 무섭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면 순식간에 다 한 번씩 붙으면서 치고 나갈 거예요. 자, 네오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갈 듯 말 듯 계속 갈 듯 말 듯 이제 무슨 같기도 해요. 갈 것 같기도 빠질 것 같기도 이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시세로 넘어갔습니다. 자, 외인들 계속 사들이고 있죠. 국내 기관 쪽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자, 수급은 좋습니다. 조만간 분명히 대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샌디스크 딱 기다려. 내가 쫓아갈게. 이런 생각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이광훈 대표님 다음 네. 종목 어떤 종목 도와주실지 HPSP를 볼까요? 자세한 투자 네. 전략 만나볼까요? 앵커님 각기도 모르죠? 각기도요? 네, 모르시네요. 몰라요. 네. 옛날 사람만 아는 거. 아쉽네요. 네, 나중에 각기도 알려드릴게요. 찾아보겠습니다. HPSP 설명드릴 건데요. 예, 주가 전망과 적정 주가가 궁금해요.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수익 구간에서 이 종목을 끌고 가시니까 적정 주가를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숫자로 어떻게 대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투심에 대한 이동이 얼마만큼 좀 강해질까에 대해서는 HPSP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ST와의 혹은 아니 어떤 이 장비에 대한 경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났고 지금은 저는 HPSP를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TSMC가 대미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서 뭐 CMTX 그밖에 이제 TSMC에 대한 향해 따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HPSP인데 TSMC가 우리가 지금 테일러시 쪽에 반도체 공장을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만은 미세화 쪽으로 뭐 많게는 7나노는 당연한 거고 5나노, 3나노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TSMC는 2나노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을 5곳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TSMC는 대만 안에서도 증설에 대한 내용, 미국에서도 증설에 대한 내용, 그것도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HPSP의 고압 어닐링 기술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서도 공급을 많이 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포인트로 해서
TSMC에 대한 효과를 좀 보자.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 프리마켓에 대한 주가는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위치를 한번 두드렸다가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박스권 라인은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 나올 때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현재는 하단과 상단이 좀 눈에 보입니다. 상단은 38,000원 라인대고요. 하단은 3만 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 가격을 좀 만지면서 드리블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TSMC에 대한 투자에 대한 속도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신고가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박스권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GB, SB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강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 이경락 대표님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5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 NH투자증권, PNT, 원텍, 대주전자재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5종목 모두 수급 차트 실적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PNT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미래나노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PNT부터 4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PNT는 제가 옛날에부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다시 또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PNT의 일단은 대표님이 금호공대 출신입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롤토르 장비를 만들어요. 이차전지는 말아서 만들거든요. 네. 동박 기술에 있어가지고 와, 일본 업체들이 이겼다. 그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이 공장 부지 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이 모든 라인을 다 봤습니다. 공장 제품들을. 거의 1시간 걸렸어요. 네. 그만큼 제가 분석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매출이 많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그 염력은 계속 커질 거고요. 심지어 중국 쪽에서도 동사걸 씁니다. 그만큼 롤토르 장비에 있어가지고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뭐 유럽 쪽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다 주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보여주는, 아무래도 이제 롤토르 장비의 절대 강자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매출이 계속 찍히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고요. 외인과 기관 계속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오랫동안 빠져있었던 거예요. 2차전지 붐이 일어나고 나서 충분히 식혀놨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에서 만약에 종목에 한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PNT를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네.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자동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발로 뛰어서 얻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PNT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 미래나노텍에 대한 4가지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부터 리튬 수혜까지 4가지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풀어주실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뭐 소재나 셀 기업들 봤을 때 미래나노텍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아요.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이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크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봐도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좀 많이 공백 기간 동안에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건전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사실은 좀 회생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도 많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이 실적과 본회사에 대한 또 꾸준함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찍히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최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다라면은 자회사에 대한 활동이 ESS라든지 그건 또 백그라운드 쪽으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이쪽에 근접해서 계속해서 소재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안정적일 수 있다. 일단 오늘 수급 포착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중요한 이평선들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2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차트상으로 했을 때는 박스권 형태로 했을 때 상단까지 이동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라인대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3,000원 라인대, 2차적으로 했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신고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제시해 주신 목표가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나노텍까지 두 분의 파이널 픽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지금 댓글에 대훈님께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정보들을 가득 들을 수 있는 방송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국경제 최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댓글인 것 같은데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얻은 고급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경환 대표님 어디서 더 이런 이야기 더 나눠주실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시장에 안 나왔던 얘기를 신나게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유튜브에서 오후 1시에 시장에서 잘 모르는 얘기들 또 PNT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발로 뛰면서 다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재미난 종목 스토리들, 기업 스토리를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1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환 대표님은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잠시 후에 어디로 가면 네.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TV에 제 얼굴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미 이제 방송 열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 오시기 찾으면서 오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약 20분 뒤에 바로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선물 같은 종목들 더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